새해가 밝아왔다. 1979년은 그 마지막 3개월에 계엄령과 위수령, 대통령의 피살과 또 하나의 계엄령, 새 대통령의 선출,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체포라는 극적인 사건들을 연출해놓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격동의 1970년대는 그렇게 지나가고 1980년대의 첫 해를 맞게 된 것이다. 1979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마지막이 된 신년사에서 대망의 80년대라고 앞으로 다가올 1980년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11.6이 발생하기 불과 2주 전인 10월 12일에 전국체육대회 치사에서는 웅비의 1980년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 즈음 거의 모든 담화에서 1980년대를 언급하며 그때가 되면 고도산업복지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야당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은 국민을 현혹하는 허구에 찬 구호라고 비판했지만 그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1980년대의 희망찬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으나 정부도 1980년대를 예비하는 1979년의 상황이 경제사회적으로 결코 내일을 낙관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1.6 두 달 전인 8월 24일에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조업 단축, 실업 증가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우리나라 중공업의 요람이라던 창원공단의 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쳐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차관 원리금을 갚기에도 벅찼다. 봉급을 못 주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전년도에 예상했던 비관적인 전망들은 1980년에 들어서며 그대로 현실화됐다. 2월 한 달 동안 도매 물가가 14.9%나 올랐다. 이는 휴전 직후인 1955년 1월 17.7% 상승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1980년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함으로써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어 국가적 위기를 조성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통해 겪고 있는 일이었다. 국민들은 1980년대가 개막되었다는 기대감,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체제가 붕괴된 데 따른 해방감으로 애써 어려움을 억누르며 그의 봄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던 모든 억압과 불안, 혼란과 빈곤이 사라지고 봄날처럼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한 정치인이 1980년 초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를 말하며 출래 불사춘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시점까지는 그해 4월에서 5월 거칠게 분출했던 노사분규나 학원 사태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 정치인이 1980년 초의 시국에서 무엇을 꿰뚫어 봤기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불길한 예감은 꼭 현실화된다는 속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정치권에서, 대학가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평양의 음습한 밀실에서는 꽃망울 대신 파국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대망의 1980년대는 개막되었으나 한껏 밝은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로 검은 그림자들 또한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탄에 직면한 경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만을 추구하는 정치인, 그들의 선동에 춤추고 있는 대학가. 당시 한국 사회가 연출하고 있던 이러한 장면은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국민들이 그리던 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은 이러한 국내 상황을 결정적 시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무장 간첩을 증파하며 사회 교란을 획책하던 북한의 입장에서 1980년 봄의 한국 사회는 인화성 짙은 화약고였다. 북한의 모험주의자들이 점화만 하면
남침의 기회가 열린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운명적으로 이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끌어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최규하 국무총리의 대통령직 승계는 박정희 대통령을 겨눴던 총구에서 미처 화약 냄새도 가시지 않은 그 시역의 밤,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최 총리에게 이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부터 과연 최 총리가 박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혼미한 상황이었다. 그 시간 대통령을 시해한 살인자는 육군본부 벙커로 달려가 계엄사령관이 될 육군참모총장을 시켜 군 수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렇게 우울하고 황망한 처지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2월 21일 정식으로 취임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약 5년간 재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 대통령은 이미 11월 10일 발표한 특별 담화를 통해 자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헌법을 개정한 뒤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정식으로 대통령에 선출된 뒤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새 정부는 국난 타개를 위한 위기관리 정부이며 과도 정부라고 규정했다. 최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소임이 막을 내린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새 공화국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했다. 최 대통령 정부의 이러한 자기인식에 대해 일부 언론은 새 시대를 완만히 연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언론의 이러한 분석이 위기관리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는 최 대통령 정부의 사명과 역할을 애초부터 제한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 대통령 자신은 스스로의 역사적 소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보였다. 최 대통령은 사회 일각의 그러한 시각에 대해 북한이 쳐들어와도 과도 정부라 해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라고 반응했다. 위기관리 정부라는 말이 제발 무슨 일만 터지지 말았으면 하는 소극적 자세로 복지부동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임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최 대통령은 그해 12월 초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일개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시 기계를 돌릴 때는 녹을 닦아내고 윤활유를 치고 하느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헌정 질서나 국정이 중단되는 일이 있으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일과 국력이 소모된다면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의 기본 목표를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학 국무총리도 1980년 2월 27일 한미협회 초청연설을 통해 12.6 이후 모든 국민의 가슴 속에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안정이지 급격한 변화는 아니다. 모든 것이 일거에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 대통령 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안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3월 12일 아주미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는 시정의 최대 중점을 안보에, 다음의 중점을 경제에, 세 번째의 중점을 정치 발전에 둔다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거듭 밝혔다. 훗날 신 총리는
1988년 12월 6일 국회 광주특위에서 1980년 당시 최규하 대통령 정부 국정목표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는 그 당시에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대북관계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일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 바탕 위에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민주화의 길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순서도 그대로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안보 제일주의 정책이 최 대통령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음을 강조했다. 신 총리는 그 이유를 안보는 만약에 잘못되면 국가가 당장에 망하게 되니까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회경제는 사회경제가 안정이 되어야만 그 바탕 위에 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둘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확고한 정상적인 민주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물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씨 등은 위기관리 정부의 성격과 국정과제의 순위를 놓고 정부와 현격한 이견을 드러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고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과도정부는 예비정부여야 한다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민주정부의 조속한 수립, 안보태세의 확립, 경제난국 극복, 사회안정의 순서를 제시했다. 김 총재는 3월 13일 과도정부 입장을 이탈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씨도 3월 17일 최 정권은 강권 정치를 다시 연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말하자면 최 대통령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일은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규하 정부를 유신잔당 체제로 규정하고 있었고 자신들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져야 할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은 애초부터 최 대통령 정부에 인내와 협조를 보여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기관리 정부를 자처하며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순리에 따라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과제를 풀어나가야겠다는 최규하 대통령 정부와 일을 하려 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가라는 두 김 씨의 입장은 이처럼 근본부터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간극을 드러내고 있었다.